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고선윤입니다. 저는 국경 없는 교육과의 홍보이사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가승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국경 없는 교육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일가 김용기 승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 하남시에서는 역사적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예트에 미사 역사 일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 내에는 일가 기념관과 일가 도서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남시 풍산동인데 원래는 광주군 동부면 황상리였습니다. 1954년 일가승생이 이 땅에서 가나안 농장을 건설하고자 했을 때 거칠 황이라는 글자가 웬 말이냐? 거칠 황을 풍성할 풍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서 풍산리, 그러니 지금의 풍산동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협동 공동체의 이상촌을 이루어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통해 처참하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에 희망과 에너지를 불어넣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립자 일가 김용기 승생의 업적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빈곤 퇴치의 선구자이며 사회를 변화시킨 두 거장을 말하라면 그룬투비와 간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룬투비는 하느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런 구호를 제시하고 국민고등학교를 창설해서 상교육을 보여주면서 메마른 땅 덴마크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든 데 큰 공헌을 한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역사가 정치가였습니다. 간디는 빈곤 타파, 여성 해방, 종교 화합, 나라의 경제적 자족을 주장하며 대영제국으로부터 인도의 자치를 얻어낸 인물이지요. 일가승생은 두 선구자의 업적을 함께 이룬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한국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일가 김용기 승생은 1912년 경기도 양주 예봉산 남쪽 자락의 봉암마을에서 농사꾼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3살 때 생사를 넘나드는 큰 병에 걸렸는데 한 전도인으로부터 받은 전도문서의 말씀에 감동한 아버지가 교회로 달려가 이후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소학교는 안 다녔지만 동네의 서당에서 13살 때까지 명심보감, 소학 등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서당에서 학업을 마친 1년 후 14살의 김용기는 양주에 있는 강동학교에 입학해서 성경, 산술, 지리, 역사를 배웠고 참다운 지도력에 대한 훈련을 쌓았습니다. 이 학교는 일찍이 개화에 눈뜬 이 지역 출신의 목량 여훈영이 자신의 집에 설립한 사립학교였습니다. 여기서 여훈영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생애의 반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용기는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넓은 세계에 미처 눈을 뜨지 못하고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우리나라 역사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특히 열하일기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만주를 지배했다는 내용을 읽고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강동학교를 졸업한 19살 김용기는 가출해서 만주로 향합니다. 그는 20세기의 동명왕, 20세기의 대조영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만주에서 마적단원이 되어서라도 만주를 회복하고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말하고 다녔지요.
이런 그가 심량에 있는 서탑교회 이성락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목사는 김용기에게 크다란 빵을 주었는데 그것을 통째로 한 번에 다 먹지 못하자 빵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만주 땅을 단숨에 지배하겠는가?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라는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기양합니다. 헛된 용기가 부끄러워졌겠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집안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요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야말로 산업의 원동력인데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촌백성들만 농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명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되어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려면 먼저 경제 자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곧 지식인이 농사에 참여해서 농산물을 증산하는 길밖에 없다. 이른바 농사꾼이 되라는 유언이었지요. 그가 평생 농사꾼으로 지낸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농사는 이윤이 적다, 힘이 들어 못할 일이다, 희망이 없는 직업이다, 농사꾼은 천대받는다, 우매하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반대라는 이른바 농사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한 것 역시 아버지의 유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농사만큼 이윤이 남는 일이 없다는 이유를 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무엇보다 이윤이 많은 것이 농사일이었다. 벼농사만 해도 봄에 법씨를 뿌려 6개월만 잘 가꾸면 법씨 한 날당 1200에서 1800 나랄이 된다. 조는 7000에서 8000 나랄이 되고 참깨는 4000에서 5000 나랄이 된다. 채소 역시 호박씨 한 알에 애호박 3개와 3간짜리 늙은 호박 12개를 딸 수 있고 수박은 4개월 동안에 한 알당 한 간짜리 7개를 딸 수 있고 참외는 12에서 14개의 수확을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물론 종자 개량, 토질 개량, 영농 방법의 개선 등 기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책은 1968년에 개간되었는데요. 재미난 것은 여기에 나온 숫자가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가선생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자립을 이룩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지식인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아버님의 유훈에 따라 이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는 농사꾼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면 꼭 책을 보면서 농촌 현실과 농사법을 연구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만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깨고 싶었지요. 그리고 농촌 계몽소설, 상록수를 쓴 소설가 시문의 영향을 받고 이상촌을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촌 건설을 위해서는 경작지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던 그는 대금업자를 찾아가서 나의 이 젊은 몸뚱이 이상의 담보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라는 말과 더불어 자신의 확신과 용기를 내보이면서 담보 없이 400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황폐해서 못 쓰는 땅 3000평을 사서 개간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년 후에는 고구마 40가마니를 수확했고 그 다음 해에는 240여 가마를 수확할 수 있었고 해마다 200여 가마니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안하고 성공했습니다. 120가마니나 스키고 난 뒤 4년 만의 일이었지요. 이렇게 고구마 생산에 주력한 것은 고구마가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작물이기도 하지만 일제 당국이 이것을 공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일가선생은 고향 봉안에서 이상촌 건설에 착수해서 형제와 신앙인들이 모여 단결과 협업을 통해 잘 사는 동네,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황무지 개간과 각종 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의 개척 정신은 황무지였던 야산을 넓고 훌륭한 경작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40명에서 시작된 이상촌은 5년 후 64명으로 늘어났고 농가, 밭, 가수원, 소, 돼지, 닭 등 경제적 수치의 성장을 얻었는데 협동 영농 활동을 확대하여 각 구성원들의 생활 개선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의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기는 가호마다 거의 한 사람 이상씩 서울의 중학교에 진학을 시켰으며 가옥은 종이창이었던 것이 거의 모두 유리창으로 바뀌었습니다. 5채의 집이 기와 지붕을 올리게 되었으며 연 2회 이상 의사의 진료를 받아 불악 안에는 기생충 환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1940년대 초의 일이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가승생은 농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농사 경험에 비추어 이윤이 적고 힘이 덜며 천대받고 장래 희망이 없다는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혁신으로 노력하며 농업인에게 진취적 농업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각입니다. 1936년에는 봉안 청년회를 조직해서 야학을 개설하고 농민 교육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에 회관을 세워서 도서실을 쓰는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대상을 유년, 소년, 청년 및 성년으로 단계를 나누었으며 교육 내용은 한글, 이른바 문명태치, 일반교육, 농업기술, 민족정신, 의식주 개선 등 전략운동, 보건, 오락 등 매우 다양하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봉안 이상촌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수호하며 세워서 새나라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1937년에는 몽양 연운영 선생의 육촌 동생인 연운혁 장로가 봉안 이상촌에 합류했습니다. 여 장로와는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제에 대한 농민 저항 운동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습니다. 일가 선생은 투철한 민족 정신으로 갖가지 박해 속에서도 창씨개명, 신사참배를 해방을 막기까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김용기의 자식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게 했었지요. 봉안 이상촌은 일제의 눈을 피해야 하는 애국지사들에게 언신처를 제공하는 일을 해내기도 했지요. 이상촌으로 숨어든 사람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독립운동은 평생의 사업이요 라는 말로 알려진 항일운동가 여운영 선생도 일제 말기에는 이상촌에 와서 숨어 살았습니다. 강동학교를 세운 바로 그분이지요. 일가 선생은 1944년 10월 8일 양편 용문산의 인근 각 군의 농민 대표들을 소집하여 일제의 공출 반대와 징용, 징병 불응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일선 선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쟁을 위한 농민 동맹을 결성하는 등 강력한 민족 저항 운동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반일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촌을 방문한 이일선 목사는 그의 저서 봉안 이상촌에서 여기 사람들은 전부가 허물어진 조국을 원수의 손에서 회복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일가 선생은 이상촌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서 덴마크와 같은 이상국을 건설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상경해서 농민동맹을 조직하려고 했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한 농민종합과 대립해서 그 뜻이 좌절됩니다. 또한 당시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는데 선생은 이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살포하다가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여운영, 혼수녀 덕의 탄원으로 풀려납니다. 재판에 해봉된 그의 선언문의 요지는 남쪽의
미군도 북쪽의 소련도 물러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무소에서의 시간이 일가 선생에게 또 한 번의 생애 전환점이 되어 자신의 호를 일가라고 짓습니다. 일가란 온 인류가 한 집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 하나님의 집에서 길러진 한 마리 미천한 돼지 같은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방 후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몰려들 때 농민운동의 형태이긴 했지만 김용기 역시 정치에 뜻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촌 건설은 정치나 농민운동이 아니라 농군의 손발로 땀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해방된 민족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정치에 매달리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진 일가선생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상촌이 잿더미가 되자 일가선생은 다시 개척할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고양군의 삼각산 농장, 용인군의 에덴향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삼각산에서 개척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김용기의 개척 활동을 직접 보기 위해서 찾아들어 그의 농장 개척 방법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강연 활동을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에덴향에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노동이 끝났습니다. 농장을 일군 후 그는 중학교 가정의 보금중학교와 성인 농민 교육을 위한 용인 고등농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흙만 파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온 결의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 농업으로 나라를 지키는 농군임을 잊지 맙시다. 음식 한 끼 먹으면서 4시간 일하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영농법 교육 못지않게 정신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노동과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1954년 드디어 지금의 하남시 풍산동에서 새로운 개척의 시대를 엽니다. 지금의 미사 역사 일가 공원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찌나 황폐했는지 황산, 이른바 그친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었지만 그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아무리 거친 땅이라도 농사법만 잘 맞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황량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과 희망의 땅을 뜻하는 가나안 농장이라고 명명한 것은 거친 땅을 일구어 옥토로 만드는 일을 이룩하는 표본을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맨 먼저 시작했던 일은 농촌 계몽 활동이었습니다. 일가선생은 김종일, 김범일, 김평일 세 아들과 함께 악단을 만들어서 농촌을 돌며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딸과 며느리, 사위 등 모든 자손이 교사로 일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생활 개선, 농사의 의의, 사회생활, 인생 강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였고 강연의 핵심 목적은 봉안 이상촌의 구형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했던 경험을 확산, 보급하는 데 두어져 지역 주민들의 호기심과 관심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곳의 개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척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일가선생은 자신의 가정생활과 개간사업 그리고 영농생활 등 종합적인 자신의 삶을 현장에서 보이면서 훈련하기 위해 1962년 2월 1일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때 군은 육군, 해군, 공군이 외적을 물리치는 군대라면 농군은 내부의 적인 가난을 몰아내는 군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하여 조국과 농촌의 앞길을 밝히는 선봉이 됩시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강의실은 그의 집, 교사는 그의 자녀들이었으며 그의 가족 생활이 곧 상교제였습니다. 1962년 2월 군사혁명 직후 박정희 최고위 부의장이
보도진과 함께 가나안 농장을 방문하여 농군 학교식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부가 주도하였으나 새마을 운동 정신교육은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고 보는 이가 많습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는 근로, 봉사, 희생, 교육 이념에 따라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 지도자 육성과 농촌 계몽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일가승생은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노동의 가치와 절약하는 경제생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르쳤습니다. 간편하고 활동적인 어휘생활 개선, 개선과 영양가를 지향하는 식생활 개선, 재래식 가옥의 약점을 보완하는 주생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허례 허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의 생활화, 미신 타파와 신앙의 생활화와 생활의 신앙화를 외치며 기독교 신앙의 전파에 힘썼습니다. 교육은 농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와 생활 태도, 지역 주민보다 앞선 농업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농촌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의식과 능력을 배양하며 농민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시키는 농민 철학이 강조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15일간의 합숙 생활을 통해 금연, 금주, 비누, 치약, 절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침 운동과 청소, 식사 태도와 예절, 인간관계 훈련, 회의 진행 및 토의 방법 등 지도력 함양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사례를 포함한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마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이러한 근로, 봉사, 희생을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이념에 공감하는 다양한 계층의 교육 요구가 폭주하여 농민뿐 아니라 근로자, 교육자, 공무원, 의료인, 종교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교 6년 만에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지금까지 수료생은 70여만 명에 이릅니다. 일가승생은 1973년 농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가나안 복민회를 설립하여 가나안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복민운동의 실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1974년에는 농군학교 내에 교재 편찬, 교육 방법의 개선, 교육 평가를 위한 기구로서 가나안 복민연구소를 발전시켜 장차 일가 사상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외 개발도상국 10여 개국에서 13개의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하며 글로벌 빈곤 퇴치와 농촌 지도자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993년 아시아 복민 지도자 훈련원을 설립해서 해외 지도자 전문가 교육도 시작했고요. 2001년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의 행정 및 지원을 위해서 세계 가나안 농군 운동본부가 창설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지역사회 빈곤 문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가나안 세계 지도자 교육원을 설립해서 해외 지도자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가선생이 설립한 가나안 농군학교는 건전한 가치관, 직업관, 국가관을 함양하고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는 확산되면서 일가선생은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지요. 1966년 8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재단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65불이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194달러로 세계 6위입니다.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아시겠는지요? 이 숫자는 김용기와 같은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김용기는 하얀 삼배 두루마리와 고무신을 신고 필리핀에 가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서양식 양복을 입으라고 권했지만 대한민국의 농사꾼 옹고집이 여기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상식장에서 수상 이유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김용기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9회 막사이사이상의 사회 공익상을 주는 이유는 아시아의 한반도 출생으로 농촌 개발에 큰 뜻을 품고 농촌 생활의 차원을 높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느님과 영원히 사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왼쪽에 성경과 오른손에는 삽을 단단히 쥐고 두 발로 굳세게 땅을 딛고 서서 머리는 하늘로 두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이 살았다. 아시아의 후진성을 탈피시킬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 산 교재가 되었으므로 이에 사회 공익상을 주노라. 1973년에는 제1회 인촌 문화상을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무궁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흑가 농촌에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필리핀 세비어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평생을 지역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일깨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김용기는 1988년 8월 1일 80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24개 단체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198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개척자의 삶을 산 그의 발자취는 가나안 농군학교와 일가 기념 사업재단 등을 통해서도 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가재단은 땀 흘려 일하고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신 일가 김용기 선생의 뜻을 널리 펼치기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1989년 9월 5일 선생의 삶과 사상의 직결체인 복민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진들에게 개성 발전시키고자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발족하였습니다. 일가재단에서는 일가 선생의 개척 정신을 높이 기리고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 1991년부터 일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일가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일가 김용기 선생의 정신을 삶에 실천하며 인류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 분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격려함으로써 일가 사상을 개성,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하고 삶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 청년 일가상이 있는데요. 이는 일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젊은 실천가를 발굴하고자 20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가상에는 농축산 기술과 농업사회를 발전시키고 농민의 의식 혁신에 모범을 보인 자들에게 수여하는 농업부분 일가상, 산업의 발전과 근로환경 및 복지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들에게 수여하는 산업부분 일가상, 소외된 자와 낙후된 분야를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에 정진, 기여하는 자들에게 수여하는 사회 공익 부분 일가상,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며 일가 정신을 현대에 구현하는 청장년 실천가들에게 수여하는 청년 일가상이 있습니다. 제34회 일가상과 제16회 청년 일가상 시상식은
얼마 전 2024년 9월 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수상자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단 이사회의 성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농업 부분 수상자 이동현 대표는 2005년 미실란을 설립해서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화 현미를 개발, 산업화해서 우리 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북토크, 어마케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도 생태적 틀을 만들어가는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천영 이사장은 전라남도 강주의 고려인 마을을 조성해서 20여 년간 이들 정착에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상담소, 학교, 고려인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고려인 동포들의 체류, 의료, 교육, 주거, 법률, 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고려인들의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가상 수상자 하미영 대표는 2015년 발달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등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비영리 기업 피치마켓을 설립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혁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문맹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온 활동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89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제2, 제3의 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가 사상의 실천을 위해서 일가재단은 뜻을 같이 하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가 정신의 사회 운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돕기 위한 교육, 농촌 개발,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북한 출신 학생들의 장학 사업을 통해서 복민 개척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통일장학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일가 김용기 선생의 뜻을 따라 2014년 다비육종의 윤희진 회장이 주관해서 작은 통일을 향한 장학 모임을 만들었고 2015년에 출범했습니다. 윤희진 회장은 제17회 일가상 농업 부분 수상자입니다.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꿈을 실현해서 통일 한국의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하고 전공 분야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1:1 멘토링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후 농축산의 전문가, 이른바 훌륭한 농사꾼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일가선생의 막내 사이인 김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2007년에 창설한 국경 없는 교육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김기석 교수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일가선생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960년대 사진인데요. 젊은 날의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가장 키가 큰 분이 바로 김기석 교수님이십니다. 그가 유네스코의 초청으로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 비정규 교육을 전공하는 석학들과 함께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의 산하단체가 있는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1,000 정도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사막화로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내륙의 부르키나파소는 교육마저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던 김기석 교수는 이 나라의 농촌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가 승생에게 배운 그대로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오랜 노력으로 2014년 유네스코 문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들이 그를 깨우치고 이 배움을 바탕으로 소득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양계 사업이었습니다. 기술 교육을 통해서 농촌 여성들의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를 꾀했습니다. 2017년 시작 당시 문해 교육을 받은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가구당 100수의 병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계사를 신축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굿파이머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양계 활동을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적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고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일가재단의 도움으로 건립한 가나안 해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가재단은 2009년 글로벌 농군 양성을 위해서 부르키나파소의 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건물 일가 가나안 해관을 건립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구에 100수의 병아리, 정말 사실 실물의 병아리가 아니라 100수의 병아리에 해당하는 돈과 100수의 병아리를 사육할 수 있는 초기 투자 자본, 이것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그들의 패기만을 믿고 빌려준 다음 얼마 후 100수의 병아리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100수의 병아리를 다시 이웃에게 빌려줍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면 한 가구에서 시작된 양계는 한 가구의 수익 창출만이 아니라 이웃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많은 가구가 양계로 수익을 얻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자신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큰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일가의 이상촌을 떠올렸습니다. 40명에서 시작된 이상촌은 5년 후 64명으로 늘어났고 가오마다 거의 한 사람 이상씩 서울의 중학교에 진학을 시켰으며 가옥의 창은 종이가 아니라 유리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1940년대 초의 이야기가 지금 부르키나파소라는 먼 이 나라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교육가의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양계 사업은 UN 지속 가능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일가 정신은 이렇게 21세기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일가 김용기 선생의 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